자, 변수의 사용 범위. 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자, 개념까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이제 교재는 요 35페이지라고 뭐 이렇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자, 이제 데이터 타입,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변수를 설명하는데 변수 설명 다 끝났어요, 아직. 왜냐면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타입이 앞에 옵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타입을 적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변수 명령 규칙을 따라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제 초과해서 어떤 값을 저장을 해서 그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읽어오고 여기 이제 사용이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본 타입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 38페이지, 48페이지 쪽에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미리 예습을 하실 때 정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다 내용을 어느 정도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제 낫고요. 그래서 오늘 예습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면 오시는 분이 있을 건데 딱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이제 기본 자료형, 기본 타입,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프리미티브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아파트 그래서 분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모델하우스 한 번씩 구경은 다 여기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모델하우스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TV 같은 데서도 보여주잖아요. 인터넷에도 보여주고 딱 들어가면 붙박이장 같은 거 있죠. 딱 들어가면 안에 뭐 옷장이라든지 기본 다 세팅이 다 돼 있죠. 그건 우리가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면 그 아파트 지을 때 미리 붙박이장하고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거죠. 요즘에는 뭐 옵션에 저기 냉장고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후드하고 다 기본적으로 뭐 전자레인지 요즘에 전자레인지 뭐 쿡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뭐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저기 풀옵션 원룸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원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해서 딱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있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딱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붙박이장처럼 이제 붙박이 타입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딱 세팅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자, 정수는 소수점 없는 숫자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죠? 그 다음에 문자 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논리. 자, 논리형도 프로그램을 뭐 논리적인 사고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는데 실제 이제 논리 쪽에서 다루는 자료는 데이터는 true, false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참, 거짓. 참이라는 값과 거짓이라는 값, true, false 값을 논리 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논리 값을 가지고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듯이 연산자가 있는데 그런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연산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논리 값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 타입에서 정수나 실수나 문자나 논리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했죠. 값 자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리터럴. 상수하고는 조금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값 자체, 리터럴을 직접 저장하는 타입이다. 리터럴 값을 직접 저장하는 타입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근데 이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 타입에는 정수, 실수, 문자, 리터럴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값의 종류라고 해서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논리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리고 그 기타 등등 이제 조금 이제 설명 보충 이제 그 설명으로 메모리의 최소 기억 단위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비트가 모여서 이제 바이트가 된다. 그래서 그 1비트에 요 1비트 한 자리에 0을 저장할 수도 있고 1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를 요 이제 비트라는 요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계하고 기계는 이진수고 이진수는 0과 1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 자리 한 자리에 0과 1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비트가 8자리가 모이면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라는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트와 바이트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바이트를 또 다시 설명을 드렸냐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 데이터 타입을 실제 이제 메모리상에 구현할 때 차지하는 요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 크기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 사용 크기라고 해서 바이트 이렇게 쭉 나오죠. 바이트 값이 뭐 비슷한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죠? 차이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프리미티브다 기본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게 이제 데이터 타입 종류입니다. 자 바이트라는 타입이고요. 자 메모리 1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옆에 있는 비트 요거는 바이트를 비트로 환산해 놓은 거예요. 8비트가 1바이트니까 16비트는 2바이트죠. 16을 8로 나누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비트를 바이트로 8로 나누면은 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 바이트라는 기본 자료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바이트 크기 메모리 사용량이 1바이트 크기다. 자 박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스를 하면 사과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크기가 1바이트다 하면 요 바이트는 사과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딱 그 크기의 박스인 거예요. 사과 하나를 딱 담을 수 있어. 그게 그런 이제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메모리상에.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제 2바이트 크기를 가지죠. 그러면 아까는 이제 바이트는 사과 하나를 담을 수 있다. 자 예를 든 겁니다. 사과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그랬는데 2바이트 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박스를 만드는데 사과를 2개 담을 수 있는 박스가 좀 더 커졌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자 얼마만큼의 바이트 자 메모리 용량을 자 쓰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각 타입별로. 자 그리고 이제 뭐 쇼트 그다음에 인티저 인티저로 있는데 인티저 롱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옆에 저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장되는 값의 범위라고 또 나와 있죠. 자 정수 값을 저장하는데 바이트는 자 일단 1바이트를 쓴다고 그랬어요. 1바이트는 8비트라고 그랬죠. 2의 8승. 자 2의 8승이면 256이거든요. 256을 가지고 음수와 양수를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전체 이 8비트 중에 첫 번째 이 비트를 부호 비트로 씁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양수 또 1일 때는 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요 뒤에 나머지 7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자, 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바이트 타입일 때는 1바이트 쓴다고 그랬죠? 1바이트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 바이트 타입의 정수 변수를 선언하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2의 7승에서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부호 빠졌습니다. 요거 이제 보면 자료가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은 128인데 왜 플러스는 7이 됩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256을 반턴 딱 이렇게 갈랐을 때 128, 128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에 보면 0이 있잖아요. 0. 0을 우리가 표시할 때 마이너스 0, 플러스 0 두 개로 표시 안 하죠. 그냥 플러스 쪽에
지금 0을 더 하나 더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8 대신에 앞에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127까지 총 128가지의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치르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비트, 이게 또 숫자를 컴퓨터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표현하는지 변환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수식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자바에서 제일 작은 정수 타입은 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정수 타입이긴 한데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달라요. 얘는 우리 그 학생들은 학번을 가지고 있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글자들도 글자 번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A부터 뭐 Z까지 이렇게 쓰면 뭐 A는 65고 뭐 B는 66이고 이런 이제 번호가 코드가 다 할당이 돼 있어요. 번호가 그 글자의 번호를 저장할 때 요 캐릭터 타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요 글자 한자를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글자 한자를 저장할 때 쓰는 타입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글자의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글자의 번호가. 자, 이 자바에서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유니코드는 2바이트 글자 표현할 때 이제 2바이트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2바이트라는 게 바이트가 두 개라는 뜻이고요.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 곱하기 2 하면 16비트죠. 그게 이제 2바이트라는 얘기고.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설명에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고요. 16비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요 캐릭터 타입은 정수값을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숫자이긴 숫자예요. 근데 이제 이 숫자의 용도는 글자의 그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표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우리 그 학번이나 주민번호에 마이너스 씁니까? 제 학번은 마이너스 뭐 2000년생이면 2020 뭐 이렇게 합니까? 마이너스 안 붙죠 학번에. 그죠? 주민번호도 마이너스 안 붙죠 앞에. 가운데 붙는 거 말고 빼기 비교 말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16비트를 가지고 유니코드라는 글자의 번호를 학번처럼 글자 번호를 저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16진수 여기 네 자리죠. FF 여기 이제 두 자리 요 한 자리가 4비트입니다. 4비트 하면 총 4비트 8비트에서 16비트잖아요. 그죠? 2바이트고요. 요 유니코드에 담을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0에서 65,535. 자, 요 범위에 글자 코드 그러니까 학번 그러니까 글자의 번호를 담을 수가 있다. 자, 숫자 정수는 정수인데 이제 사용하는 용도는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글자 한자 캐릭터 글자 한자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된다. 요게 이제 캐릭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쇼 타입이 있습니다. 쇼 타입. 자, 쇼 타입은 요것도 이제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2바이트입니다. 캐릭터하고 같은데요? 예, 같아요. 자, 크기 메모리 사용 크기는 2바이트 같습니다. 16비트 같고요. 단 쇼트 타입은 이 바이트 타입처럼 음수와 양수를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전체 16비트 중에 1비트는 사인 비트, 부호 비트고요. 그래서 나머지 15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15승부터 해서 플러스 15승 양수죠. 15승 빼기 1까지. 요 빼기는 0 때문에 그래서요. 0 한 자리 더 이제 때문에 자, 음수보다는 뒤에 여기 음수는 마이너스 32,768까지 최소 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양수 값은 최대 32,767까지. 이거는 이제 8인데 이건 7이잖아요. 왜 8이 아니고 7일까? 0을 여기 포함을 해야 되죠. 하나 더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빼기 1 되기 때문에 8에서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정수의 타입별로 해서 여기 이제 음수 자 얼마부터 양수 얼마까지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범위가 달라지죠. 바이트일 때, 캐릭터일 때, 쇼트 타입일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자 INT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라고 합니다. 정수 타입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4바이트 메모리를 4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4바이트를 사용하고요. 비트로 따져서 32, 48에 32잖아요. 그죠? 32비트를 쓰는 거고. 자, 요 32비트 중에 1비트를 사인 비트로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해서 2의 31승 빼기 1까지 자, 요 사이에 있는 요 범위죠. 요 범위에 있는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크죠?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에서 플러스 양수 뭐 21억 4,007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7로 끝나죠. 그죠?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0억 정도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자, 롱 타입은 8바이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정수형 소수점 의미 없는 정수형 정수를 저장하는데 자, 여기서 롱 타입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의 2배죠. 8바이트 비트로 따졌을 때는 64비트를 사용해서 정수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부호비트를 쓰기 때문에 1비트 부호비트를 쓰기 때문에 64비트 중에 제일 앞에 부호비트를 빼고 마이너스 2의 63승 부터 해서 2의 63승 빼기 1 요 범위 여기 지금 숫자가 너무 커가서 안 남아있죠. 그죠? 자릿수가 엄청 깁니다. 이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정수형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바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선생님 저거를 왜 합니까? 하는데 이거를 모르시면 계속 오류가 납니다. 자바는. 그래서 어려운 오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모르면 이 값의 범위 있죠? 이 값을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바 코드를 그냥 보고 뺏겨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류나면 못 고쳐요. 이 값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난다 하는 그 자체를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이제 크기라든지 범위를 자바에서는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조금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바가 이런 언어예요. 공부할 때 이런 이제 세세한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어가 이래요. 자, 그다음에 실수 볼게요. 자, 소수점. 자, 소수점이 없는 정수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바이트 타입, 캐릭터 타입, 쇼트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롱 타입이 제일 크죠. 8바이트 쓰고요. 바이트 타입이 제일 작은 범위에 이제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바이트죠. 자, 실수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롯 타입과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정수형이 제일 많다, 그죠? 잘 많고 실수형은 이제 플롯 4바이트짜리 자 크기를 가지는 플롯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바이트짜리 크기를 메모리 사용을 하는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롯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실수형인데 요거 이제 지수로 지금 표현을 해줘. 자 여기 지금 보면 뭐 1.42 빼기 45 돼 있는데 요 2 빼기 45라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2 빼기 45 이게 이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 제일 작은 수가 소수점 자리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부동 소수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5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부터 해서 여기 3.4 곱하기 10의 38승 엄청나게 크겠죠. 10의 30% 자릿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까지 범위의 숫자 실수를 값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더블 같은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 4.9 2에 마이너스 324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4에서부터 해서
1.7 곱하기 10의 308승 예, 범위 안에 있는 이제 이 실수값을 예, 표현할 수가 있다. 엄청나게 큰 값이죠, 그죠? 예, 요런 이제 실수에는 플롯 타입과 이제 더블 예, 자, 데이터 타입으로 실수를 예, 저장하고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 타입이 나왔습니다. 논리 타입, 불리언 타입이라고 하고요. 불리언 타입이라고 요거는 사실 불리언 같은 경우는요, 참 거짓 우리가 뭐 1비트만 있어도 사실도 처리 가능해요. 1비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비트 한 자리가 있는데 1비트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값이 1이면 true고 뭐 0이면 false다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요 쓰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기본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비트 단위로 처리를 예, 비트 연산자는 있지만 실제 처리는 바이트 단위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맞다 안 맞다 두 가지 경우수가 두 가지밖에 없죠. 경우수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비트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연산을 할 때 기본 단위가 이제 최소 단위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크기를 보시면 메모리 사용 크기 1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8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 하는 값을 요 불리언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값 자체는 여기 이제 소문자로 true, 소문자로 false, 요 소문자 true, 소문자 false 요걸 씁니다. 이게 이제 자바에서는 논리 값이에요. true, false. 예, 요 값 자체를 씁니다. 글자인데요. 이게 글자도 값이면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논리 값, 예, 참을 의미하는 true고요. 논리 값, 거짓을 의미하는 false입니다. 이 글자 자체를 써요. 예. 자, 그러면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예, 어떤 리터럴 값을 직접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봤는데 총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예, 8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요 정수 부분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입니다. 문자형인데 내부적으로는 안에 그 유니코드라고 해서요 글자에 번호가 숫자로 정수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을 정수 쪽에 이렇게 몰아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 표시할 때 여기 이제 역슬래시 다음에 U 한 다음에 16진수로 여기 네 자리씩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U 여기 이제 유니코드다라는 의미고요. 16진수 0000부터 해서 역슬래시 U 자 16진수 FFFF 예, 16진수 자 이 F는 10진수로 따지면요 15예요 15 예. 선생님 지금 벌써 머리가 아파요 하시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조금만 더 하고 예, 코드 가시면 나을게요. 자, 타입 변환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요 타입 변환 예, 요 변환 말 그대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요런 이제 자료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 이런 이제 자료형을 붙이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수를 저장한다 하면 정수형 자료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정수형 자료형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저장한다 리터럴 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요 실수 부분에 뭐 있어요? 플롯이나 더블형이 있죠. 예,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하실 때 키워드로 이렇게 플롯이나 더블을 앞에 붙이고 변수명 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 이제 변환에 나오는데 데이터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타입 변환이라고 하고요. 자료형 변환, 뭐 타입 변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문제 바이트 타입이 있고 인티저 타입이 있는데 상호 이렇게 이제 변환을 바이트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혹은 뭐 인티저 타입을 뭐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예. 요거는 뭐 정수에서 정수인데 크기가 좀 다르죠. 예, 범위가 다릅니다.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인티저하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예, 얘는 이제 정수고 요 더블 같은 경우는 실수형이죠. 예.
요 더블은 또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큰데 실수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타입 변환이 될 때 우리가 자, 두 가지를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이 되는 자동 타입 변환, 형 변환이 있고요. 뭐 교재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형 변환 하는 데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타입 변환 이렇게 돼 있죠. 뭐 우리말로 쓰고 뭐 영문으로 이렇게 섞어 놓고 하는데, 하여튼 자동 형 변환이 있고요. 묵시적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강제 형 변환, 강제 타입 변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 명시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명령어 코드를 직접 작성을 앞으로 해주셔야 그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 명령어를 코드를 붙여줘야 강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야 컴퓨터야, 자바야, 자 이 자료형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꿔자라고 우리가 직접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코드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 타입 변환, 묵시적 타입 변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코드를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과 캐스팅이 있는데, 자, 이 프로모션, 이게 이제 자동 형 변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캐스팅은 강제 형 변환을 의미합니다. 타입 변환, 형 변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자동 형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자, 요건 이제 우리 교재 49페이지하고 51페이지 있는데, 제가 PPT 설명 드릴 때, 이 말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 요 페이지, 이렇게 PPT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같이 보시면서, 그림도 있으니까 교재에는, 그죠? 자, 그 설명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타입 변환 부분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자동 타입 변환, 자,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작은 타입은 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자, 요 이제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밑에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요 형식입니다. 형식.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큰 크기에, 자, 우리 이제 변수를 선언해 줄 때 큰 크기라는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메모리 사용 크기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정되는 값의 범위 큰 거, 범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그죠?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저장되는 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 바이트를 이해하시면 정수 타입, 얘도 4고 얘도 4고 얘도 8이고 얘도 8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저장되는 값의 범위를 보시고, 자, 요 타입 변환, 자,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크기의 타입과 큰 크기의 타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자료형에도 보시면, 음수, 얼마부터 양수 얼마까지 저장할 수 있다 범위가 있죠. 그 범위가 좁은 게 있고요. 범위가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범위가, 큰, 변수 타입이 있고요. 범위가 작은 변수 타입이 있을 때, 이 작은 변수 타입의 값을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큰 변수 타입으로 집어넣는다 할 때 내부적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요. 뭔 소린지, 그죠? 왜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지, 그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쉬운 언어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멘붕이 막 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바는 이제 개념 싸움이에요. 그래서 작은 범위의 어떤 숫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큰 자료를 저장하는 타입이 있을 때 이렇게 작은 타입의 그 숫자를 큰 타입의 그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이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변환이 일어나서 큰 타입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저장이 돼요. 요게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했죠. 자동 타입 변환.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자, 좀 불안한데 이해하시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박스 얘기 말씀드렸죠. 예, 제가 이거 잘 이미 이해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머릿속에 분명히 소리 들리는데 한쪽 귀로 왼쪽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지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듣고는 있어요. 열심히 듣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못 그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작은 타입 자, 요렇게 요 타입에 자, 작은 박스가 있어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에 여기에 탁구공을 요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탁구공을. 그러면 요 탁구공을 자, 여기 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수박만한 뭐 축구공이나 배구공이나 이런 거 저장할 수 있는 변수에 요걸 쏙 빼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왜? 크기가 작잖아. 그죠? 작은 박스에 있는 이 탁구공을 큰 박스에 있는 탁구공, 큰 박스에 탁구공을 넣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럴 때 내부적으로 이제 자동 형변하는 게 일어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수식 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형 타입의 이제 변수에 있는 이 자료형은요. 큰 타입의 변수, 작은 박스에 있던 요 내용물은 원래부터 요 내용물은 큰 타입 그러니까 큰 박스에 이렇게 옮겨질 때 변질이 없죠. 안에 내용물이 뭐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이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막 찌그러지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 크기 쓰고도 이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료에 변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크다 하는 요 기호가 자꾸 나오는데 자, 앞에서 다뤘던 자료형입니다. 자, 바이트 1바이트 크기 자,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1바이트 를 사용하는 바이트 타입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 2바이트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2바이트 쇼트라는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바이트 4개의 바이트를 사용하는 인티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정수형이죠.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타입입니다. 1바이트는. 자, 그러면 일단은 바이트, 쇼트, 캐릭터는 그냥 뺐어요. 왜냐면 캐릭터는 글자를 저장하는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자,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 하면 여기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 크다라는 의미가 바이트 타입보다는 쇼트 타입이 더 큰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다. 자, 쇼트 타입보다는 인티저 타입이 더 큰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요 인티저보다는 롱 타입이 더 큰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요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타입에서 숏 타입으로 혹은 숏 타입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혹은 인티저 타입에서 롱 타입으로 요 타입 변환이 일어날 때는 자동 변환이라는 게 이제 일어납니다. 자동 형변환.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형변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작은 박스에 큰 박스를 갖다 놓을게. 그래서 중간에 이 자료를 자동 형변해서 큰 박스에 맞는 형으로 바꿔서 딱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머리에서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쥐가 나기 시작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플롯하고 더블인데 얘는 정수 타입의 자료형이고요. 얘는 실수 타입의 자료형이죠. 플롯과 더블은. 근데 플롯과 더블 자, 여기서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 하는데 자, 요 플롯과 더블만 봤을 때는요. 플롯은 4바이트 크기를 사용한다. 메모리를. 자, 실수를 표현을 할 때 4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여 더블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표현할 때 8바이트 더 많은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더 큰 범위의 실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두 개만 봤을 때는 야, 요 플롯보다는 더블이 범위가 더 커. 이렇게 크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롯이 더블 타입으로 형변환될 때는 자동 형변환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동 타입 변환. 맞죠?
예, 이렇게 작은 박스에 있는 게 큰 박스에 들어가는 거, 요런 이제 개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자, 제가 이제 박스 치는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요 부분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보통 혼자서 공부하면 이런 거 건너뛰어버리죠. 예, 요 부분이 아, 왜 이렇게 됐을까? 딱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자, 정수 타입에서 4바이트 자료형보다는 8바이트 자료형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다, 이렇게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값의 범위가 크다. 이거 맞는데 롱은 지금 8바이트예요, 8바이트. 8바이트 크기의 자료형인데 플러스는 4바이트죠. 4바이트 자료형 이거는 8바이트 크기고요. 이거는 4바이트 크기인데 이 4바이트 크기의 플롯이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범위가. 여기서 예, 뭔가 머리가 막 여기서는 차례대로 커지니까 그죠? 바이트 1바이트 쓰고 2바이트 쓰고 4바이트 쓰고 8바이트 쓰니까 아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예,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이렇게 형변환될 때는 자동차 변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바이트 수가 커서 얘가 뒤에 바이트 수가 크니까 자동 변환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값을 처리하는 이 롱 타입과 실수값을 처리하는 이 플롯 타입, 자 8바이트와 4바이트죠. 그래서 앞에 자 다시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정수 인티저와 롱, 자 4바이트, 8바이트잖아요, 그죠? 8바이트가 당연히 메모리 사용 크기가 큰데 밑에 있는 자 실수 쪽으로 넘어오면서 플롯 4바이트 쓰죠. 근데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크기는 4바이트 자 크기가 작지만 정수 8바이트짜리 롱보다는 실수 플러스 4바이트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더 크다. 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요렇게 예, 롱보다는 플롯이 값이 자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바이트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요 뒤에 있는 예, 자 해당 타입으로 예,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롱 타입 8바이트로 이제 마이너스 2의 63승에서 예, 2의 63승 빼기 1보다 자 플러스만 한번 볼게요. 2의 63승 한 거보다는 예, 요게 보면 자 이게 38 이게 이 38이라는 게 자릿수로 한번 볼게요. 10, 앞에 어떤 수가 곱해지고요. 10에 38승이에요. 그러면 공이 몇 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38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 이게 미수가 2잖아요. 그죠? 10의 몇 승이고요. 이게 2의 몇 승이에요. 미수가 달라요. 예. 그래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 값의 범위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실수 예. 이게 이제 부동소수점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수를 표현하는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같은 비트 수라도 실수를 부동소수 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수와 뭐 이제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표현 방식을 쓰게 되면 숫자를 표현할 때 더 넓은 범위를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 부분 롱은 8바이트를 쓰고 이제 플롯은 4바이트를 쓰지만 실제 이 실수형 플롯이 롱 8바이트 쓰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롱에서 롱 타입에서 플롯 타입으로 자료 변환되는 것은 예, 자동 타입 변환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플롯보다는 더블 예, 실수형 타입이 값의 범위가 더 높습니다. 같은 지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더 넓죠. 그래서 플롯 타입에서 더블 타입으로 형변환이 일어날 때는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자, 혹시나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설명하더라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자바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예,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자 반대로 이제 그러면 자동 형변환 말고 프로모션 말고 캐스팅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바에는. 그러면 이제 강제 타입 변환 이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는 이제 프로모션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타입을 큰 데이터 타입의 자료를 작은 타입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큰 타입을 작은 타입 단위로 쪼개기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우리 교재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 사이 이제 내용이고요. 자 끝의 한 부분만 작은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변환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밑에 이렇게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자, 이 그림에 보시면 01010 이게 이제 지금 이진수로 이렇게 값이 기본적으로는 이진수로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는 10진수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그 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비트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8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 1바이트 크기의 변수예요. 1바이트 크기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데 여기에다가 자 옆에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바이트입니까? 야, 비트수 따지면 이게 32비트죠. 바이트로 따지면 4바이트입니다. 요거는 1바이트고요. 자, 인티저 타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4바이트 크기 메모리를 쓴다 그랬죠. 바이트는 1바이트 크기 정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1바이트 크기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에다가 4바이트 크기 값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제가 그림 그렸는 거 탁구공 그렸죠? 이번에는 뭐냐면 큰 박스에 이렇게 큰 박스에 지금 축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축구공에 축구공이 있어요. 얘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탁구공 들어갈 만한 크기의 박스에다가 이걸 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사이즈가 축구공이 크죠? 박스는 이 축구공을 온전하게 못 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 돼요? 넣긴 넣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막 강제적으로 막 쑤셔 집어 넣어야 되죠. 그죠? 막 집어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 축구공이 손상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있겠죠. 축구공이 바람이 들어있는 상태는 도저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람도 빼야 되고 바람 빼도 접으면 되게 두껍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박스에 강제로 넣다 보면 여기 막 흠집도 생기고 막 찢어지고 막 난리 나겠죠. 넣긴 넣어야 되는데 다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만큼 큰데 작은 데도 밀어 넣으면 근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큰 변수 타입에 있는 자료를 작은 변수 타입에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캐스팅이라는 걸 사용해서 강제 행변환을 시킵니다. 강제 행변환. 이럴 경우에는 강제 행변환을 시키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소괄로 안에 바이트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int라는 타입인데 인티저라는 타입인데 요거는 바이트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쓰고요. 바이트는 1바이트 쓰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꾸겨 넣어서 만들어 하는 게 갈로 여기 소갈로 안에 바이트 이렇게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티저를 강제적으로 바이트 타입으로 만들어서 바이트 이 4라는 값 4라는 한다. 이 인티저 타입 안에 있는 값을 강제적으로 바이트 타입으로 바꿔서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게끔 바이트 타입의 요 변수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이게 강제 행변환이에요. 근데 자
이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8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32비트를 밀어 넣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앞에 거 X 이거 뭐예요? 잘리는 거예요. 강제로 다 못 밀어 넣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넣으려면 딱 8비트 정도 넣을 수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이 8비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어떻게? 안 들어가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예. 원본 데이터에 변형이 일어났죠. 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제형 변환이 되면은 손실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예. 자, 요 한 페이지 있는데요. 마저 보고 갈게요. 자, 연산식에서 자동 타입 변환해서요. 예, 자, 연산은 같은 타입의 피연산자, 오퍼랜드, 예, 피연산자는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자, 서로 다른 타입의 피연산자는 같은 타입으로 자, 변환. 다음에 두 피연산자 중 크기가 큰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된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인티저 타입의 int value라는 변수가 있고요. 예, 더블 타입의 더블 value라는 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값 10을 저장하고 실수값 5.5를 예, 저장하겠죠. 변수니까 값을 이렇게 저장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더블 타입의 result라는 변수에 자,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앞에 설명드렸죠. 오른쪽에 어떤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result라는 곳에 저장하세요, 대입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수식이네요. 수식인데 int value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정수 변수입니다. 더블 value는 예, 실수값을 가지고 있는 실수형 변수입니다. 예. 근데 이 둘 중에 타입이 어느 게 더 크냐면 타입이 예, 이 더블 타입이 예, 더 크죠. 그러면 이 인티저 값은 예, 이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요 인티저 타입인 int value 요 타입의 값이 더블 타입으로 바뀐 다음에 요 더블 value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예, 실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값이 실수형 더블 타입이 되면 그 더블 타입을 요 리절트에다가 담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int 타입으로 자 여기에 더블 타입의 결과가 아니라 인티저 타입으로 그 계산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타입 변수를 먼저 인티저로 변환한 다음에 이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설명은 여기 지금 57, 59페이지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